11월 25일 캄보디아 뉴스 지금 시작합니다. 미국은 캄보디아와 국방 관계를 개선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가 친중 국가로 변하는 것을 드디어 미국이 가만히 보고만 있지는 않기로 한 것 같습니다. 림해군 기지에 중국군이 주둔하고 있다는 근거 없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은 수년간의 긴장된 관계를 끝내고 캄보디아와 생산적인 양자 방위 관계를 구축하기를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아세안 미국 국방장관 비공식 회담에서 티반 캄보디아 국방장관은 화요일 로이드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과 회담합니다. 캄보디아 국방부에 따르면 회의에서 티반 장군은 양측 간의 오해와 불화에 대한 해결책을 촉구했습니다. 티반 장군은 캄보디아와 미국 간의 군사적 관계는 어려운 단계에 있습니다. 라고 말하며 양국 간 협력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면 서로 이해하고 서로의 이익을 존중하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야 한다. 전했습니다. 미국 방장관 로이드 오스틴은 캄보디아의 중국군 기지 주장과 관련하여 이 문제를 미국과 이 지역의 동맹국의 안보 이익에 대한 위협으로 간주한다고 말했습니다. 미 국방부는 성명에서 미국은 양국 간의 국방 관계를 회복하기를 원하지만 투명성이 미국 측에 가장 중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캄보디아 미국 관계는 2017년 제1야당인 캄보디아 구국당이 해산되고 당수인 캠 소카가 미국과 공모해 전복을 시도한 혐의로 기소된 후 2018년 총선을 앞두고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 초 국방부는 왕국이 지방선거와 마약 관련 범죄 근절을 위한 6개월간의 캠페인으로 바쁘다고 주장하면서 연례 합동 군사훈련인 앙코르 센티넬을 취소하기도 하였습니다. 그 이후로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은 없었으나 캄보디아는 중국과의 군사훈련을 드래곤 골드로 늘려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최근 중국이 제공하는 협력이 개방적이고 투명하며 합법적이고 정당하다며 캄보디아 해군의 해상 영토 보전 방어 능력 강화를 목표로 하여 림 기지 현대화에 대한 입장을 변호했습니다. 중국이 지원한 캄보디아 림 해군기지의 업그레이드는 캄보디아를 지원하는 정상적인 활동입니다. 마오닝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캄보디아 해군의 해상 영토 보전 수호 능력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림 기지의 개발이 양국의 국내법과 국제법 및 국제관습 관행을 준수한다고 지적합니다. 꽃비 갑사 생존자들은 여전히 트라우마를 가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에서 아주 비참한 압사 사고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기 캄보디아에서도 10여 년 전 비슷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353명의 축제 참석자들이 사망한 프놈펜 꽃빅에서 치명적인 압사 사건이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지만 생존자들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악몽에 시달립니다. 2010년 11월 22일 보트 경기가 있는 하는 3일간의 물축제의 마지막 밤 꽃빅다리에서 압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참사로 숨진 분들을 추모하기 위해 세워진 탑에서 화요일에 기도의식이 열렸습니다. 31세의 생존자 떡 맹행은 압사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자신이 약 20세였으며 다리 위 인파 속에 갇혀 있었다고 회상했습니다. 그는 현기증이 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들었고 메스꺼움을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친구들에게 우리는 빨리 여기서 나가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산소 부족으로 곧 죽을 수도 있다.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와 친구들은 공포에 질려 도망가려고 떠밀고 있는 군중 속에서 기어나오기 위해 고군분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이 도움을 청하기 시작했을 때 너무 겁이 났고 다른 사람들은 꽃빛다리에서 강으로 뛰어내리려 했습니다. 그는 대부분 어린 소녀들이 질식으로 다리에서 죽고 일부는 수영을 할 수 없어 강에 빠져 죽는 것을 보았다고 전했습니다. 그는 다리 위에 인파를 피해 가까스로 기어나와 스탬피드 현장에서 20명 이상의 사람들을 끌어내는 것을 도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희생자 중 일부가 그의 팔에서 죽었다고 말했습니다. 죽어가는 피해자 중 일부는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부모에게 마지막 말을 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마약 밀수업자의 30년형 선고. 브라질에서 캄보디아로 약 2kg의 코카인을 밀매한 혐의로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징역 30년형을 선고받은 우간다 남성이 수요일 대법원에서 항소심을 받았습니다. 콩스림 재판장은 피고인이 무게로아 조엘리라고 밝혔습니다. 무게로아는 작년 2월 9일 오전 11시 45분경 프놈펜 국제공항에서 브라질발 비행기에서 내렸지만 피고인의 수화물을 스캔하는 동안 이민 경찰이 수화물에 숨겨진 마약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수화물을 조사한 후 경찰이 2개의 큰 비닐 봉지에 거의 2kg의 코카인을 압수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림 판사는 이 사건으로 무게로아가 지난해 9월 30일 프놈펜 지방법원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시 법원은
그에게 8천만 리엘의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는 캄보디아 마약 단속법 40조에 따라 마약 소지, 밀매 및 운송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피고인은 푸놈펜 지방 법원에 항소했지만 올해 5월 27일 형이 유지되었다. 이후 다시 대법원에 상고했고 어제 항소심에서 체포 당일 마약을 소지했다고 자백하며 그러나 그는 돈을 받기 위해 시킨 일을 한 것이고 그 약은 그의 소유가 아니었다고 진술했습니다. 그는 푸놈펜에 거주하는 정체불명의 나이지리아 남성에게 마약을 전달하기 위해 브라질에 거주하는 정체불명의 남아프리카 공화국 남성에게 고용되었다고 법원에 진술하며 대법원에 감형을 요청했습니다. 판결은 오는 11월 30일 예정입니다. KTV에서 총격을 가한 외국인 여성 11명 구금. KTV 업소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KTV 외국인 노동자 11명이 구금됐다. 사건은 2022년 11월 22일 오전 2시 30분에 바벳에 위치한 68바에서 발생했습니다. 소식통은 총성이 회색 자동차를 운전하는 베트남 사람들에 의해 발생했다고 말했습니다. 경찰은 현장에서 사용된 탄약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경찰은 스바이 리엥 지방 마을에서 버려진 차를 발견했습니다. 그 후 부검사는 베트남 여성 11명을 찾아 신문을 위해 바벳시 경찰 조사관으로 데려갔습니다. 이들은 현재 추가 조사를 위해 구금된 상태입니다. 가짜금 사기꾼에게 속은 푸놈펜 여성. 당국은 어제 한 여성이 사기꾼 집단에게 속아 보석과 전화를 빼앗긴 후 시민들에게 주의를 경고했습니다. 23세의 공장 노동자인 챔 스레이라스라는 여성에게 남성 2명과 여성 2명의 갱단이 접근한 것으로 보입니다. 갱단은 그녀에게 금주머니를 찾았다고 말하고 그것을 샴푸 시장에 팔아달라고 부탁했습니다. 그 대가로 그들은 피해자에게 보석과 전화를 요구했습니다. 그녀가 보석을 건네자 갱단은 도망쳤습니다. 가치가 없는 가짜 장신구로 판명된 것을 여성에게 남겨두고 떠났습니다. 피해자는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절망에 빠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습니다. 캄보디아 뉴스TV는 시청자분들의 문의나 제보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한 기사에 정정 내용이 있으면 수정하겠습니다. 구독과 알람 설정 부탁드리며 항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